시장 골목은 늘 북적거렸다. 좁은 길 사이로 좌판을 펼친 상인들의 흥정 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그 속에서 맑고 청아한 노랫소리가 퍼져나왔다. 사랑아, 가지 마오 날 두고 떠나지 마오. 13살 소녀 지선이 기타를 등에 맨 채 마이크도 없이 노래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끝이 경쾌하게 장단을 맞추고 목소리는 좁은 시장을 가득 채웠다. 지선을 둘러싼 사람들은 감탄하며 핸드폰을 꺼내 녹화를 하기도 했다. 야, 저 꼬마의 목소리 좀 들어봐. 완전 프로야, 프로. 그러게, 저 나이에 저런 감정을 담아서 부른다고?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지선은 수줍은 듯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기분 좋은 얼굴로 다가왔다. 지선아, 오늘도 노래 참 잘한다. 감사합니다, 이모. 이것 좀 먹어. 오늘 수고했으니까. 상인이 손에 쥐어준 찹쌀떡을 받아든 지선은 감사 인사를 건넨 뒤 뒷골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단칸방에 도착하자마자 주름진 손이 반갑게 지선을 맞았다. 우리 지선이 오늘도 시장에서 노래했어. 네, 할머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들어주셨어요. 그렇지. 우리 지선이 목소리는 사람들 마음을 울릴 만하지. 할머니 순옥은 웃으며 지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선은 할머니가 건네주는 미지근한 보리차를 마시며 자리 잡고 앉았다. 아, 그리고 오늘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할머니를 찾았어요. 이상한 아저씨. 응. 나한테 명함을 주면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PD라고 했어. 장미 트롯이라고 하던데. 지선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내 순옥에게 건넸다. 순옥은 돋보기를 끼고 명함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진짜 방송국 명함이잖아. 정말. 근데 이거 나보고 오디션 보러 오라고 한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순옥은 감격스러운 듯 지선을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지선은 한껏 기대에 차 있다가도 금세 얼굴이 어두워졌다. 근데 나 방송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너무 떨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시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잖아. 그래도 TV에 나오는 건 다르잖아요. 나는 그냥 시장에서 할머니랑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지선은 순옥의 무릎에 턱을 괴고 누웠다. 순옥은 그런 지선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지선이가 어디에서 노래하든 그건 내 노래야.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단다.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진짜. 그럼 할머니가 널 못 믿겠니? 지선은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나 한번 해볼게요. 순옥은 그 말을 듣자 활짝 웃으며 손을 꼭 잡아주었다. 우리 지선이 대단한 가수가 될 거야. 그 순간 작은 단칸방 창문으로 별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스튜디오 안은 수많은 조명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카메라맨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출연자들은 긴장된 얼굴로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참가자, 지선 양, 준비해 주세요. 스태프의 말에 지선은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꼭 쥐었다. 옆에서 기다리던 순옥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지선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할머니, 나 너무 떨려요. 그렇겠지. 하지만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면 돼. 시장에서 노래할 때처럼 말이야. 지선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무대에 오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커다란 카메라들이 자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심사위원석에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과 프로듀서들이 앉아 있었다. 이게 방송 무대구나. 목이 바짝 타들어갔다. 지선은 조명을 바라보며 침을 삼키고는 조용히 마이크를 입에 가져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지선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예선부터 어린 참가자가 나오는 경우가 드문데 무척 기대되네요.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부르겠습니다. 관객석이 술렁였다. 웬만한 성인도 소화하기 힘든 곡을 어린 소녀가 부른다는 것은 도전적인 선택이었다. 심사위원들도 흥미롭다는 듯 기대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조명이 한층 밝아지고 반주가 흐르기 시작했다. 지선은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첫 소절을 내뱉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흘러도 흐르는구나. 어린 나이답지 않은 깊이 있는 감정과 맑은 음색이 무대를 가득 채웠다. 지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하고 단단했다. 준옥은 무대 뒤에서 손을 모으고 지선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분명 긴장했을 텐데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감정을 실어 노래하고 있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죠? 정말 놀랍네요. 무대 장악력도 대단하고요. 지선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감사합니다. 결국 지선은 예선을 통과하며 프로그램 출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방송 녹화가 진행될수록 지선의 부담감도 커졌다.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길, 지선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차량에 올라타자마자 할머니에게 몸을 기댔다. 지쳤지? 응, 연습도 해야 하고 인터뷰도 하고 촬영도 하고 할머니. 나 너무 힘들어요. 준옥은 지선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다. 지선아, 내가 왜 노래를 부르니? 그게 그냥 좋아서요. 그래. 노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는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야. 지선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말이 마음 깊숙이 와닿았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느끼는 대로 부르면 돼. 준옥의 따뜻한 손길에 지선은 어느새 눈이 감기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방송국에서의 녹화가 끝난 뒤 지선은 한층 더 유명해졌다. 시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다. 지선아, 너 어제 TV에서 봤어. 진짜 잘하더라. 우리 반 친구가 너 팬이라던데? 사인 좀 받아달래.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피곤함도 함께 몰려왔다. 하루하루가 연습과 스케줄로 가득 찼고 몸이 무거워질 때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옥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골목 어귀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였고 얇은 화장을 한 얼굴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엿보였다. 준옥이 순간 걸음을 멈췄다. 선자. 지선은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의아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낯선 여자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그녀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여자의 입술이 떨리더니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지선아. 지선은 어리둥절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가 그녀를 아는 듯한 태도. 저 누구세요? 여자의 눈이 흔들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말을 연습이라도 했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너의 엄마야. 그 말이 떨어지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선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순옥을 돌아보았다. 할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옥은 굳은 얼굴로 선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자는 그저 묵묵히 따라왔다. 작은 방에 도착하자 순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지선아, 이분이 내 친엄마야. 준옥은 마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는 듯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
이 사람이 널 맡기고 떠났어. 내가 널 키웠고, 그래서 너한테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야. 지선은 입을 떼지 못했다. 생모라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선자는 미안한 얼굴로 지선을 바라보았다. 그땐 내가 어렸고 아무것도 몰랐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시 널 만나고 싶어. 준옥은 단단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냥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 그동안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그 말에 지선은 눈을 깜빡이며 선자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함께 살자고요? 그래, 엄마랑 같이 살자. 이제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지내면서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힘든 것 다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 지선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생전 처음 보는 엄마였다.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함께 살자고 한다. 준옥도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진심으로 지선을 위한다면 무작정 같이 살자는 말부터 하지 말아야지. 난 그냥 미안해서 그래요. 보상이라도 하고 싶고. 선자는 애써 눈물을 흘렸지만 지선은 여전히 그 눈물이 진짜인지 믿기 어려웠다. 준옥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선아, 선택은 내가 해. 나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지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렇게 오래도록 침묵이 흘렀다. 며칠 동안 지선은 혼란스러웠다. 선자는 자주 찾아왔다. 시장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학교 앞에서 마주치고 연습이 끝날 때쯤 방송국 앞으로 와 있기도 했다. 지선아, 오늘 연습 힘들었지? 같이 밥 먹고 갈래? 너한테 줄 선물이 있는데 잠깐만 보자. 그럴 때마다 지선은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다정하게 굴면 누구라도 낯설지 않을까. 준옥은 말없이 지선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늦게 돌아온 지선은 주방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 순옥을 보며 주춤했다. 할머니. 준옥은 조용히 반찬을 놓고 지선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니? 우리 지선이? 그냥. 지선은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뗐다. 엄마가 요즘 자꾸 찾아와요. 준옥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금세 다시 움직였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할머니, 나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려는 것 같기도 해요. 준옥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지선아,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래도 엄마잖아요. 그렇지. 준옥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지선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엄마라는 게 뭘까? 네. 그냥 낳아줬다고 엄마가 되는 걸까? 아니면 너를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엄마일까? 지선은 말없이 순옥을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누구를 선택하든 강요하고 싶지 않단다. 넌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아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해. 뭐요? 진짜 널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 마음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야. 지선은 젓가락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선은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방송국 연습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잡았다. 사랑아, 가지 마오 날 두고 떠나지 마오. 그러나 소리가 흔들렸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 지선은 스스로도 알 수 있었다. 지선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니? 죄송해요. 프로듀서는 한숨을 쉬었다. 본선이 코앞인데 마음 다잡아야 해. 지선은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선자의 얼굴, 할머니의 얼굴, 그리고 무대 위에서 빛나야 한다는 부담감. 연습이 끝난 뒤 순옥이 방송국 앞으로 마중 나와 있었다.
우리 지선이 피곤하겠다. 지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무대 서는 게 부담스러워? 지선은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무대 서는 건 좋아요. 준옥은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면 그게 맞는 길이야. 지선은 순간 울컥했다.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밤 공기가 쌀쌀했다. 지선은 창가에 걸터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선자로부터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다. 우리 딸, 오늘 연습 어땠어? 피곤하지? 맛있는 거 사줄게. 언제 시간 될까? 엄마랑 같이 살면 더 편할 텐데.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지선은 손가락을 멈칫거리다가 조용히 화면을 꺼버렸다. 지선아, 저녁 뭐 먹고 싶니? 부엌에서 순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선은 무심결에 대답했다. 그냥 아무거나요. 잠시 뒤 냄새가 스며들었다. 익숙한 냄새였다. 고소한 냄새. 그 순간 지선은 문득 고개를 들었다.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다름 아닌 촌닭 한 마리였다. 할머니, 이거 우리 지선이 좋아하는 거잖아. 준옥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다. 닭을 한 조각 뜯어 지선의 그릇에 올려주었다. 이거 왜 시켰어요? 그냥 내가 고민이 많아 보이길래. 지선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추고 닭고기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할머니, 응,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옥은 지선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선자 아니, 엄마가 저한테 계속 연락해요. 자꾸 만나자고 하고 같이 살자고 하고. 준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그게 너한테 부담이 돼. 네. 아니, 사실은 모르겠어요. 지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엄마가 나한테 다가오는 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뭔가 불편해요. 준옥은 말없이 닭다리를 집어 지선의 그릇에 올려놓았다. 이건 내 선택이야, 지선아.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 나는 너를 막지 않을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하고 스스로 정하면 돼. 지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조용히 김이 피어오르는 닭 한 마리를 앞에 두고 지선은 깊이 생각했다. 그러다 이내 천천히 고개를 들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응. 지선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사랑해요. 준옥은 순간 손을 멈추었다.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기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살짝 시선을 돌리더니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웃었다. 그래, 우리 지선이도 할머니 사랑하지. 지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선은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지선은 법원 복도에 서 있었다. 손에 땀이 났다. 긴 복도를 따라 조용한 정적이 흘렀고 문 너머에서는 무거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이제 들어가야 한다. 준옥의 조용한 목소리에 지선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준옥은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었다. 겁먹지 마라, 지선아. 그냥 내 마음 그대로 말하면 돼. 지선은 꼭 깨물었던 입술을 살짝 풀며 할머니의 손을 살짝 더 꼭 쥐었다.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긴 나무 책상에 판사가 앉아 있었고 선자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지선은 법정 한가운데에 서서 숨을 들이마셨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친권 변경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선자 씨 측에서 친권 회복을 주장하며 양육권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보호자인 김순옥 씨와 피보호자인 지선 양의 입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지선은 손을 꼭 쥐었다. 변호사가 선자의 편을 들어 말했다. 박선자 씨는 지선 양의 생모이며
이제 충분히 경제적인 능력과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친권을 되찾아 지선 양을 직접 돌보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더 나은 교육과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자가 말을 덧붙였다. 맞아요, 판사님. 저는 그동안 여건이 되지 않아 지선을 떠나야 했지만 이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제 아이니까 당연히 제가 키워야 하지 않겠어요? 지선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판사가 지선을 바라보았다. 지선 양,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지선에게 쏠렸다. 지선은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고 싶나요? 지선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살 거예요. 선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지선을 바라보았다. 지선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널 데려가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엄마. 지선은 선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라는 사람이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선자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내가 아기였을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셨고,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엄마라고 말하면서 나를 데려가겠다고요? 법정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다. 준옥은 조용히 지선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맺혔지만 애써 참으며 지선이 끝까지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 나는 할머니가 좋고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나는 여기서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지 말아주세요. 지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판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본 법정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박선자 씨의 친권 변경 요청을 기각합니다. 그 순간 선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말도 안 돼. 그러나 판사는 단호했다. 지선 양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현 보호자인 김순옥 씨에게 유지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순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선이 자신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할머니, 우리 집에 가요. 순옥은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집에 가자. 무대 뒤 대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결승 진출자들도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고, 스태프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지선은 조용히 거울을 바라보았다.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은 자신이 거울 속에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잘할 수 있을까?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꼭 쥐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지선이 괜찮니? 준옥이었다. 지선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할머니, 나 떨려요. 준옥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지선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괜찮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야. 지선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준옥은 손으로 지선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다. 우리 지선이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지. 지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냥 즐기면 돼. 사람들한테 내 노래를 들려주고 내 마음을 전해주면 돼. 준옥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무대 위에서도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지선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준옥은 지선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내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빛이야. 그 순간 무대 담당 스태프가 문을 두드렸다. 지선 양, 준비해 주세요. 지선은 깊은 숨을 내쉬고 조용히 일어섰다. 네, 갈게요. 무대 위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심사위원들도 긴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지선은 마이크를 손에 꼭 쥐고 심호흡을 했다. 그때 불현듯 머릿속에 스쳐간 얼굴이 있었다. 선자, 엄마랑 같이 살자. 너한테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어. 이게 다 널 위해서야. 지선은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리고 반주가 시작됐다. 사랑아, 가지 마오.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다. 관객석이 술렁였다. 지선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마이크를 꼭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때 문득 객석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준옥이었다. 그녀는 손을 꼭 모으고 있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괜찮아, 지선아. 내 노래를 해. 그 순간 지선은 깨달았다. 나는 어디에도 휘둘릴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 돼.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날 두고 떠나지 마오.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무대 위를 가득 채웠다. 감정을 담아 부르자 관객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감성에 모두가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노래가 점점 보조되며 그녀의 표정도 점점 더 단단해졌다. 이제 두려움도 고민도 없었다. 그녀는 노래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마지막 소절을 마치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터져 나오는 박수 소리. 환호성이 쏟아졌다. 심사위원들도 기립 박수를 보냈다. 지선은 그제야 깊이 숨을 내쉬며 객석을 바라보았다. 준옥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가장 큰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웠다. 지선은 아직도 숨이 가빴지만 가슴 속 깊이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2025년 장미 트롯 최종 우승자는 사회자가 극적으로 멈췄다. 객석에서는 긴장된 숨소리가 들려왔다. 지선도 두 손을 꼭 모은 채 눈을 감았다. 바로 지선 양입니다. 순간 폭죽이 터졌고 환호성이 더욱 커졌다. 지선은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저요? 사회자가 다시 한번 크게 외쳤다. 지선 양, 우승 축하드립니다. 그제야 현실을 실감한 지선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고 심사위원들도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 주고 있었다. 그리고 객석 한편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준옥이었다. 지선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으며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그 순간 순옥이 두 팔을 벌려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 지선이 정말 대견하다. 할머니, 나 해냈어요. 그래, 내가 해냈어. 정말 최고야. 준옥의 품에서 지선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온몸이 떨릴 만큼 기뻤다. 그러나 그 순간 문득 귀 쪽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보였다. 선자였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문 채 차마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다. 지선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갔다. 엄마. 선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곧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우승 축하해, 지선아. 정말 멋졌어. 역시 내 딸이야. 아니지 나는 자격이 없는데. 선자는 애써 웃었지만 그 눈빛은 씁쓸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널 키울 자격이 없었다는 걸. 지선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난 그냥 내 욕심이었어. 너를 돌보지도 못했던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함께 살자고 했던 게 그냥 내가 외로워서 그랬던 거였나 봐.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선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다시 손을 내렸다. 미안해, 지선아. 지선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나도 나대로 살아야지. 선자는 작게 웃으며 뒷걸음질 쳤다.
앞으로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난 이제 널 괴롭히지 않을게. 그렇게 말하며 선자는 천천히 돌아섰다. 지선은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켠이 시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지선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할머니에게로 돌아갔다. 준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지선은 따뜻한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대형 LED 전광판에는 커다란 글씨가 반짝였다. 트로트 신동 지선, 첫 정규 앨범 발매, 기대감 유피. 지선은 매니저와 함께 차량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어색할 정도로 낯설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도 그녀의 얼굴이 있었다. 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지선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매니저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지. 지선아, 너 이번 앨범 반응 장난 아니야. 대형 가수들도 너랑 컬래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라니까. 지선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근데 저 오늘 스케줄 다 끝났죠. 응. 근데 왜? 지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럼 할머니 보러 가야죠. 시장의 풍경은 변함이 없었다. 왁자지껄한 목소리, 시끌벅적한 사람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흥겨운 트로트 음악, 그리고 지선의 가장 익숙한 목소리. 우리 지선이 왔네. 준옥이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지선을 반겼다. 지선은 바삐 달려가 그녀를 꼭 안았다. 할머니, 바쁜 애가 여길 웬일이야? 바빠도 와야죠. 저 앨범 나왔어요, 할머니. 지선은 가방에서 자신의 첫 정규 앨범을 꺼내 순옥에게 건넸다. 오, 이게 우리 지선이 얼굴이구나. 아주 멋있네. 준옥은 감격한 듯 앨범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시장 사람들이 다 내 이야기하더라. 저 애가 김순옥 씨 손녀지 하면서 말야. 지선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진짜요? 그럼. 근데 우리 지선이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얼굴도 조금 말라 보이고. 준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선을 바라보았다. 지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저 바쁘긴 한데 힘들진 않아요. 그래도 몸은 챙겨야지. 그럼 할머니가 밥 좀 해주세요. 준옥은 피식 웃으며 지선을 바라보았다. 그래, 그럼 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줄까? 오, 좋아요. 지선은 환하게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시장 골목에서 들려오는 트로트 음악과 함께 오랜만에 평온한 하루가 흘러갔다. 스타가 되었지만 지선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창문을 열자 부드러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지선은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 침대 옆에 놓인 달력을 바라보았다. 3월 10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할머니 생일. 지선은 작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옥이 깨기 전에 해야 했다. 부엌에는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마른 미역을 조심스레 뜯어 넣었다. 그런데 미역이 물을 흡수하더니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다. 지선은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왜 이렇게 많아지지? 그녀는 당황하며 미역을 손으로 눌러봤지만 이미 냄비는 미역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많이 안 넣었는데. 혼자 중얼거리며 당황하는 사이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서는 소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다. 아, 이거 탈 것 같은데. 지선은 급히 불을 줄이며 당황한 얼굴로 요리를 계속했다. 그러나 미역국을 끓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국 간을 맞추려고 간장을 조금씩 넣었는데 어느 순간 국물이 점점 진해졌다. 너무 짠가? 물 더 넣으면 되나? 물을 더 붓자 이번엔 싱거워졌고 간장을 다시 넣자 짜졌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 냄비 속 국물 색깔이 점점 미묘해졌다.
지선은 깊이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만드셨지? 그녀는 눈을 감고 어릴 때를 떠올렸다. 우리 지선이 미역국은 생일날 꼭 먹어야 하는 거야. 이건 사랑이 담긴 국이거든. 그럼 할머니도 생일마다 드시는 거죠. 그럼, 하지만 누가 끓여주는 미역국이 제일 맛있는 줄 아니? 누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끓여주는 거란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지선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국자를 들어 국물을 한 스푼 떴다. 이번엔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준옥이 방에서 나왔을 때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따끈한 밥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준옥은 순간 놀란 얼굴로 지선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지선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생일이잖아요. 제가 끓였어요. 준옥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미역국을 바라보았다. 우리 지선이가 이걸 직접 끓였다고? 네. 물론 간을 맞추느라 좀 애먹긴 했지만요. 지선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준옥은 조용히 국자를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지선은 긴장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준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맛있다. 지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진짜요? 그래. 이건 내 평생 먹어본 미역국 중에서 제일 맛있어. 준옥은 국을 한 숟갈 더 뜨며 말했다. 사랑이 가득 들어가서 그런가 봐. 지선은 조용히 웃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준옥은 미소 지으며 지선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지선이 덕분에 정말 행복한 생일이구나. 창밖에서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지선은 그 순간 확실히 알았다. 가족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쌓인 사랑과 추억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지선이 스타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건 그녀가 어디서든 변함없는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때론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누군가가 오랜 시간 지나 다시 찾아올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지선이 커다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할머니와 함께 시장을 거닐고 직접 미역국을 끓여드리며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은 우리가 진정 소중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삶이 빠르게 흘러가고 더 많은 기회를 쫓아 달려가게 될 때 정작 우리 곁에 있는 따뜻한 사람들을 잊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야말로 더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